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이철우 경북지사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새바람을 이게 좀 불러일으켜야 된다. 흥행의 흥행 메이커 또는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근데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조기 대선을 이게 금기어로 언급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정치라는 게 또 현실을, 한 발은 현실에, 한 발은 이상적으로 양쪽을 다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선을 준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이 저는 끝까지 국민의힘 또는 보수 쪽의 중심을 잡고 아마 대선까지도 이제 윤심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끝까지 이제 본격 정치 활동을 할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 이게 이재명의 집권만은, 민주당의 집권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가요, 저는 이게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혐오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똥 있잖아, 똥이 길 가다가 똥이 있으면 그게 무서워서 피해갑니까? 더러우니까 그게 피해가지. 저는 이재명이가 무서워서 이재명을 막자, 이게 포비아, 공포,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완전히 똥처럼 더러워지니까 나라가 이게 말이 안 되니 어떻게든 막자. 이재명을 막아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든 선거로 막아내야 되는데, 이제는 사법 리스크가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오죽하면 조희대에게 쓴소리, 조희 대법원장이 쓴소리 했겠습니까? 정찰해라 조희대 이랬습니까? 벌써 이게 모든 사법부가 이재명 앞에 위세에 눌려가지고 판사들이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게 분위기입니다. 누가 이재명을 판결로 날릴 거냐? 벌써 이게 움츠리고 꼬리 내리는 이런 게 상황입니다.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정면승부로 이제 우리 국민이 이재명을 날릴 수밖에 없다. 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지리멸렬하고요. 또 너무나게 분열되어 있고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오랫동안 후보로 거론된 분이 김문수 지사, 그 다음에 항상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그런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이 주로 거론돼 왔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이제 친윤도 있고, 중도도 있고, 반윤도 있죠. 근데 전부 다 만나보면, 과연 이게 기존에 이런 후보들 누가 된들 이재명을 잡을 수 있을까? 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표현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김문수 후보 진짜 훌륭하고 깨끗한 능력 있는 후보입니다. 다만 이제 과연 중도 확정을 해서 특히 젊은 세대까지 중도 확정을 해서 이재명을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이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팬덤이 부족하고 특히 최근에 명태균과 토직을 허가된 정책 몇 번 실패 있으면서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과연 이게 잡을 수 있을까, 이재명을? 원래는 서울시장 4번 하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야 정상이죠. 옛날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은 이게 대선 가는 지름길이었는데 4번이나 서울시장 했는데 지지율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세훈 시장도 뼈아파야 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모든 후보를 공평하게 평가하지 제가 특별하게 감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제 배수진을 쳐가지고 사표를 아예 던지고, 오세훈 시장은 이제 사표를 던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안 던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홍준표 시장은 이제 배수진을 치고 서울로 이사 온다. 하지만 조금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이런 데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확고한 이게 보수층의 신임을 아직 이건 못 받고 있는 게 여론조사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불안한. 그리고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그때 보수 후보로서는 역대, 물론 그때하고 상황은 틀립니다. 그때는 이게 뭐 유승민처럼 이게 분열도 됐었고 바른당 안철수도 있으니까 상황은 좀 틀리긴 하지만 그런 게 표의 확정성이 과연 어떨까? 뭐 이런 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뭐 탄핵을 오히려 이제 계엄을 막으면서 탄핵 추진해서 보수층에서 일부 왜 90% 정도는 탄핵을 반대했으니까 그럼 한 1, 20%가 있다 치면 그쪽에 이제 지지가 일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젊으니까 세대 교체 이런 게 있지만 그러게 한 90% 가까이 두터운 강력한 게 비호감층, 왜 윤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층의 비호감, 배신자 프레임 이게 있는 것도 또 사실 아닙니까? 이건 한동훈 후보 극복할 문제지만 그게 제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제 개인 감정이 아니고 본인들도 그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도 너무 이게 최근에 선거 많이 나오면서 좀 이게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친윤이 김문수 지사 쪽으로 조금 많이 옮겨간 면이 있고요. 지금 지지율만 보면 이런 게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안철수는 뭐 거의 존재감이 우파 쪽에서는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잖아요. 그건 현실이잖아요. 본인에게 본인만이 이긴다 하지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유승민도 우리 좌파 쪽에 역선택은 좀 있을지 몰라도 조직이나 세가 없거든요. 지금 기존에 거론된 후보들이 다 이게 너무 강한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고 물과 기름을 이게 기름처럼 이게 분열 막 다 성향이 다른데 이걸 하나로 이게 묶어내는 이런 것들이 참 고민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이제 그리고 이게 이런 분들로만 이게 경선할 때 또 어떻게 될지 과연 이게 숫자 많다고 흥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새 인물이 또 새로운 이게 바람이 좀 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새 인물, 새 방식. 새 인물, 새로운 방식.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물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제 기존에 대선 주자까지 거론 안 되던 인물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나경원 의원. 이번에 나경원 의원은 이제 대통령이 특별하게 1시간 동안 차담에 5일날 1시간 동안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마움도 표시하고 잘해보라 이랬는데 나경원 의원도 저는 충분히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대선 주자로서는 이제 비교적 새로운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죠. 충분히 저는 흥행 메이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철우 지사 이런 분은 끝까지 대통령을 각하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하고 신뢰도 있고 상당히 또 보수의 중심이기 때문에 경북은 사람 자체는 뭐 아주 진국이죠. 진국입니다. 이런 분들 뭔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놓여야 된다. 최근에 우리 황장수 제가 존경하는 황장수 유튜버 선배나 또 일부 이제 보수층에서 한덕수 총리를 모신다 이런 분도 있는데 모르죠. 그는 한덕수 총리는 지금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또 권한대행 옛날에 황교안 대표도 총리할 때하고 또 대선을 좀 틀리기 때문에 한덕수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뭐 어떤 또 새로운 분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새로운 인물이 좀 많이 등장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좀 불러일으켜서 경선이 아주 드라마틱하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첫째, 새 인물. 그래서 제가 이제 나경원, 이철우 뭐 이런 여러 인물들을 한번 대통령이 또 면담하고 신뢰가 두터우니까 한번 언급을 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방식이죠. 우리가 똑같다 보면 옛날에 TV조선이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보면 시청률이 막 30%에 육박한 전무후무한 시청률이거든요. 제가 방송을 많이 출연하고 시청률을 알잖아요.
옛날에 막 KBS 나훈아 특집에도 20% 시청률인데 30% 시청률이 나올 정도로 전무후무한 건데 이게 똑같잖아요. 새 인물, 새 방식이잖아요. 새 인물들이 뭐 임영웅부터 임영웅밖에 제가 모르니까 뭐 또 누가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새로운 인물도 가수들이 쫙 실력 있는 가수들이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새 인물, 새 방식, 또 이게 방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흥미를 가야죠. 제가 아는데 어떤 분은 아는데 이런 방식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진짜 미스터 트롯처럼 이게 하는 방식도 있고,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 후보가 지금은요 후보가 한 10명 나왔다. 그러면 이게 대충 한 2명 컷오프한 다음에 그냥 이게 한 다음에 또 투표해서 4강 추린 다음에 하나 뽑는, 이러니까 이게 뻔한 방식이고 제대로 이게 박진감 있고 막 역전이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차라리 이런 방식이 예를 들어 한 뭐 10몇 명 나왔다. 그러면 이게 그냥 한 2명씩 붙여보는 거야. 전부 2명씩. 그게 이긴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처음에 김문수하고 그냥 나경원하고 이게 예를 들어 1대1로 한번 붙여보면 이게 대역전이 되면 또 스타가 뜨거든요. 전부 이게 둘둘둘, 물론 제비뽑기라도 어떻게 추첨해서 둘둘둘 여러 조회가 이긴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투표 표결하는 방식은 이게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요. 야, 이게 반전에 반전을 그 다음에 이게, 여론 1위 후보를 1% 무명 후보가 이겨버렸네? 와,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은 도저히 뜨는 거야. 또 그 사람하고 이게 또 토너먼트 또 붙는 거죠. 이긴 사람끼리. 그러니까 이게 결승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막 이변을 거듭하면서 놀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제가 이게 구체적인 건 안 해봤지만, 이런 게 하여튼 우리가 예상 못한 반전의 드라마들이 막 넣으면 모든 게 관심이 그래 갈 거 아닙니까? 추첨에 따라서. 그것도 이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 뭐 한동훈하고, 예를 들어 한동훈하고 유승민이가 딱 1대1로 붙어도요. 둘 다 이게 반환이지만 서로 둘이가 토론을 하고 하면서 표결을 어떻게 당원들 여론조사는 표결을 딱 해야 누가 이겼다. 이것도 큰 화제가 됩니다. 야, 누가 그럼 이게 강자가 1차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드라마틱한 거죠. 왜? 지금처럼 이게 그냥 기존 하던 방식으로 쭉 50, 50에서 쭉 그냥 8강, 4강 이게 별로 감동이 있을까? 왜? 토론할 때 맥이 빠져요. 8명이 토론하는데 그 누가 보느냐고. 재미가 없죠. 한 사람 앞에 시간이 얼마 주어지도 않는데 뻔한 질문 던지가 토론하니까 박진감이 없어. 그냥 둘이 죽기 살기로 둘이 붙어서 토론하고 싸우고 하다가 딱 표결해서 뭐 당원과 여론 딱 투표하든지 어떤 방식인데, 그것은 누가 승자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또 화제가 된다고. 박진감 있게 이렇게 한번 붙어보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압도적인 다수 50% 이상이 찬성하는 우리 우파 쪽에 이런 최종 승자가 나오지 않겠나. 최종 승자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대로 하면요. 4강 가가지고 이래 하면 또 이게 일부밖에 지지 못 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새 방식으로 가면 예를 들어 최종 다 올라가지고 뭐 결승에 뭐 예를 들어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나왔다. 또는 오시훈과 홍준표가 나왔다. 이러면 충분히 둘둘 싸울 때 흥미진진하거든요. 죽기 살기로. 그 점에 떨어지는 거니까. 어차피 이런들에게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릴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꼭 이런 방식,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봐라. 이 뜻입니다. 제가 그게 뭐 다 알겠습니까? 이런 주장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한번 지도부가 고민해보고, 시간이 어차피 이래 걸리거나 저래 걸리거나 한 3, 4주면 그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태의연한 인물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쉽게 패할 수가 있다. 뭔가 근본적인 획기적인 아이디어, 획기적인 경선 방식을 좀 바꿈으로써 엄청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흥이 될 수 있는, 이것도 고민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방식은 뭐 지도부에서 알아가겠지만 고민해봐야 된다 이 말이고, 또 새로운 인물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새로운 인물이. 그 방식이 되면 완전히 깜짝 스타가 등장할지 누가 압니까? 뭐 임영웅이는 원래부터 유명했습니까? 원래 이게 무명 가수였어요. 갑자기 뜬 거지. 원래 이게 대단한 가수였냐고. 저 임영웅이
원래 이름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맞잖아요.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의 경선은 새 인물 새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제안만 제가 드리는 거고. 제안만.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인물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깜짝 스타의 등장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건 이제 지도부에서 깊이 한번 고민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